스프링부트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인텔리제이예요. 인텔리제이를 꼭 안 해도 되긴 하는데요. 인텔리제이를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하죠. 자, 인텔리제이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코드를 이렇게 쭉 짜잖아요. 근데 이거를 메모장에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코딩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뭐 짜면은 뭐 자동 완성을 도와준다거나 뭐 띄어쓰기를 도와준다거나 이런 코딩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IDE라고 해요. IDE. 자, 근데 각 언어가 많잖아요. 지금 프로그램 언어가 뭐 자바도 있고 뭐 C도 있고 C++도 있고 뭐 코틀린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이 각 언어마다 대표하는 이 ID들이 달라요. 예를 들면은 자바는 이 ID를 인텔리제이를 가장 많이 써요. 그리고 C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거를 많이 쓰고요. 코틀린도 인텔리제이를 많이 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텔리제이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인텔리제이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만들기 시작할 건데요. 그때 이제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를 만들 거잖아요. 이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를 초기화를 해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텔리제이에서 해서도 되는데 이게 무료 버전을 쓰면 이걸 잘 지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걸 잘 지원해주는 웹사이트에서 프로젝트를 미리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인텔리제이로 여는 방법으로 진행할 거예요. 네, 그래서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라는 곳에 들어왔는데요. 요거 자세한 주소는 제가 밑에다 적어 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할 건지를 이제 설정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 빌드를 어떤 거를 할 건지를 선택하는 곳이고요. 랭귀지는 자바를 하겠죠. 스프링부트 어떤 버전을 쓸 건지 우리 2.7.4 버전 쓸게요. 자, 그리고 이 디펜던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짜는데 이 모든 코드를 직접 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짠 거를 가져와서 사용을 할 거예요. 미리 잘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디펜던시라고 해요. 자, 그럼 하나하나씩 선택을 하면 해볼게요. 자, 우선은 우리는 그래들을 할 거예요. 그래들을 요즘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들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들, 자바, 2.7.4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왕이면은 버그가 제일 없고 좀 안정적인 버전으로 사용해 놨거든요. 그럼 2.7.4를 그냥 사용을 할게요. 그 다음에 그룹, 여기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거, 저는 장고니까 장고라고 할게요. 그 네임은, 프로젝트 네임은 저희는 코인허브로 할게요. 그래서 코인허브로 하고 코인허브 프로젝트 스프링부트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적을게요. 자, 그럼 패키징은 우리가 이제 빌드를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파일로 나올지를 말하는 건데 그거는 자로 선택을 할 거고요. 자바는 17 버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그 다음 디펜던시 선택해 볼게요. 자, 디펜던시가 이렇게 많아요. 이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씩 공부해 나가면서 이제 채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범위를. 자, 우리는 스프링 웹 사용을 할게요. 스프링 웹 뭐냐면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웹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RESTful API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MVC 그리고 아파치를 통해서 웹 서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해 안 가시면은 그냥 그냥 웹서버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웹을 선택을 해서 제너레이트까지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zip 파일을 어디에 저장을 할 건지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뭐 원하시는 곳에 저장을 할 거고, 저장을 해서 요퍼를 압축을 풀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압축을 풀었죠? 자, 이제 인텔리제이에서 이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인텔리제이를 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서 뉴 프로젝트를 해서 여기서 뉴 프로젝트로 이제 스프링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럼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여기 복잡해져요. 이게 돈을 내면은 뭐 쉽게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라서 그냥 위에서 만든 거를 이제 열어볼게요. 자, 그래서 압축품 파일을 열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열었고요. 아마 여기 빌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 빌드를 한번 기다려 본 다음에 한번 같이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빌드가 다 됐고 한번 이 스프링부트 프로젝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소스 메인에 자바로 가서 이 코인 허브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를 실행을 해보고 실행을 할 건데, 여기에서 이 플레이 런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잘 될까요? 안 되죠. 자, 보면은 한번 에러 로그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항상 에러가 나왔을 때 이 에러를 왜 발생했는지가 확인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초보자 때는 잘 확인 안 하고 안 되네 이러고 말거든요.
근데 이 에러를 좀 자세히 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자, 보면은 invalid source release 17. 우리 자바를 지금 컴파일 하는데 17 버전이 안 맞대요. 그러면은 이게 왜 안 맞을 수 있냐면, 자, 인텔리제이가 우리가 인텔리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텔리제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코드를 짜는 걸 도와주고 실행을 해주는 걸 도와주는 프로그램일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바는 어디 설치되어 있냐면 우리 PC 안에 자바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인텔리제이에서 이 자바를, PC에 설치된 자바를 연결해서 사용을 해주는 건데, 지금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17로 잘 매핑을 해주는 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은 여기 우선 프로젝트 스트럭처에서 보면은 여기 프로젝트에서 어떤 언어, 어떤 자바 버전을 사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랭귀지 레벨은 17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SDK 자바 어떤 버전이냐면은 여기에서 자바 17을 선택을 해줄게요. 만약에 여기에 17이 없다 그러면 지금 자바 17 버전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자바 17 버전을 따로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OK 버튼을 누르고, 아마 이 상태에서 해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래들이라는 걸 사용해요. 이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 그래들이 뭐냐면 우리가 빌드해주는 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코드를 이렇게 짰잖아요. 이거를 컴퓨터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컴파일 해준다고 하죠. 자바 언어를 컴파일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이 자바 파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른 거에서 함수 호출하고 또 다른 거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개가 다 얽혀 있죠. 그리고 자바도 어떤 버전을 사용할지도 정해져 있고, 이런 모든 일련에, 그래서 컴파일한 이후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걸 빌드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빌드할 때 이 그래들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 그래들을 17 버전이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드까지 지금 설정을 해줄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인텔리제이에서 프리퍼런스, 혹은 이게 윈도우는 세팅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빌드 익스큐션 디플로이의 빌드 툴, 그 다음에 그래들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지금 그래들 JVM, 그래들이 돌아가는 곳이 자바 홈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17로 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프로젝트 SDK로 해줘도 돼요. 프로젝트 SDK는 이 프로젝트에서 설정한 그 자바 버전을 의미해요. 프로젝트 SDK를 해주고 OK를 해주고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면은 아마 돌아갈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잘 돌아가죠. 자, 근데 이제 여기 저희 로그 끝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보면은 이제 톰캣이 8080 포트에 열려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톰캣이란 게 뭐냐면, 톰캣은 웹서버의 하나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크롬으로 어디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어떤 서버가 띄워져 있다는 건데, 이 서버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톰캣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되냐면, 이 서버를 띄우는 프로그램이다, 이게 8080 포트에 떠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웹서버를 하나 띄운 거예요. 톰캣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8080 포트로. 그러면은 이제 여기 한번 접속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버 띄운 거에 우리 스스로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의 주소가 로컬호스트거든요. 로컬호스트에 8080으로 한번 접속을 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로컬 8080 호스트를 접속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서버가 안 뜬 게 아니에요. 뜬 거예요. 자, 지금 404 나오거든요. 404가 뭐죠? 404는 이 지금 주소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뜬 상태예요. 왜냐면은 이거 한번 내려볼게요. 그래서 이걸 한번 내려보면은, 요거 다시 접속을 하면은 아예 이렇게 나와요. 아예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떠 있는 상태고, 이 주소를 한번 바꿔서 저희가 메시지가 잘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은 저는 이런 형태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형태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여기서 컴팩트 미들 패키지라는 것을 해제해 주시면 각각 이제 파일로 나눠져요. 자, 그리고 저희가 어떤 서버를 띄우잖아요. 어떤 서버를 띄워서, 프로그램을 띄워서 이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접속을 하는데, 이게 HTTP로 지금 접속을 하는 거거든요. HTTP 뭐 어쩌고저쩌고, 저희가 크롬으로 접속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HTTP로 접속을 하는데, 이 어떤 프로그램을 띄워서 이 접속하는 이 루트를 만들어주는 거를 이 컨트롤러라는 것이 담당해요. 자,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심하게는 할 텐데,
우리가 MVC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웹에서 MVC 패턴, 이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주고 다시 이제 응답을 해주는 거를 컨트롤러, 이 C가 컨트롤러예요. 이 컨트롤러에서 역할을 하게 돼요. 저희 지금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줘서 한번 요청이 잘 들어오고 나가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컨트롤러라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 패키지 컨트롤러,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컨트롤러를 만들어 줄 건데 테스트, 이건 어차피 나중에 줄 거니까 테스트 컨트롤러를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컨트롤러를 만들려면 스프링에서는 여기에 항상 컨트롤러라는 것을 붙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get mapping이라고 한 다음에 짝대기를 하나 그어줄 거고요. 이거를 임포트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임포트가 되죠. 그 다음에 public string test 하고 return을 hello world, 헬로 월드 해도 되고 헬로 장고로 할게요. 저는 헬로 장고라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뭔 뜻이냐면은, 여기가 get이죠. get. 우리 HTTP 요청에 크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크게 4가지가 있거든요. 뭐 get, post, put, delete. 각각 무슨 역할을 하냐면, get은 어떤 조회, 거의 post는 입력, put은 수정, 딜리트는 삭제, 이런 역할을 해요.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크롬에서 어떤 입력 주소 창에다가 어떤 주소를 치는 거는 다 get 요청이거든요. 그래서 이 get이라는 메소드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짝대기라는 주소로 들어가면은 이 요청이 나오게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에 로컬호스트에 8080에 엔터를 해보면은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면은 여기가 제가 실수했네요. 여기가 컨트롤러가 아니고 레스트 컨트롤러. 자, 여기 컨트롤러랑 레스트 컨트롤러랑 조금 다르거든요. 이 컨트롤러로 하게 되면은 여기가 좀 구버전에서 사용하는 건데 여기에 내용이 바뀌게 돼요. 이 부분은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여기를 레스트 컨트롤러로 바꾸어서 한번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나올까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헬로 장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잘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서버를 만들 때 이 8080 포트를 많이 쓰게 돼요. 근데 이 8080 포트가 많이 쓰게 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올릴 때, 이렇게 프로그램 실행할 때 같은 포트에 여러 개가 들어가면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상사를 막고자 이 포트 번호를 바꿔줄게요. 그래서 리소스에 우리 새로 하나 추가를 할게요. 야물 파일이라고 어떤 어떤 걸 설정해주는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application.yml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넣어가지고 서버 포트 1234 라고 설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 스프링 서버 자체에서 스프링 자체에서 이 서버를 올릴 때 이 야물 파일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이 포트로 맞게 올려주게 돼요. 자, 그래서 한번 그럼 로그를 같이 한번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포트가 1234로 지금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 8080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1234로 고쳐서 들어가면은 헬로 장고를 확인할 수 있어요.